이번 전시는 1980년 5.18 민주항쟁에 관련된 그 모티브로 시작해서 전 세계 각국의 이와 유사한 민주항쟁의 연계성으로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을 도출하는 그 기획자의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이 전시 그 의뢰를 받아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중국의 천안문 사태랄지 미얀마의 8888 그 사건이랄지 또 체코의 벨벳 혁명 그리고 또 필리핀의 파워 혁명 뭐 되게 동시대에 있었던 198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지금 민주항쟁들이 결국은 광주 민주항쟁하고 유사한 국가 권력에 맞서서 자유와 또는 민주 의지와 또 그 정의, 인권 이런 것들을 투쟁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전시를 의뢰받았을 때 그런 사건들을 연상하게 됐고 제가 지금 최근 10여 년간 작업했던 그런 내용의 일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작업은 사실 한 12, 13년 됐네요. 2, 3년 전부터 그 인류학적이고 인류사적인 그런 그 관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작업을 펼쳤고 지금 현재 이 펼쳐진 작품 또한 그것의 연계성을 가진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제가 펼치게 된 모티베이션은 제가 제 직계 가족에 연루되었던 국내의 역사적 사건들, 예를 들어서 기축옥사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조상들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을 맺었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또 더 크게 보자면 뭐 대한민국의 그 일제 식민지 하에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거, 또 그로 인해서 뭐 또 만세운동을 했었던 사실들, 또 그리고 그게 1, 2차 세계대전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갖게 됐고 그의 파장적 사건으로 우리가 맞닿았던 그런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제 부모님이 겪었던 4.19 혁명이랄지 6.25 남북전쟁 그리고 또 제가 직접 겪었던 광주 5.18 민주혁명 운동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단독으로 이 한반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뭐 전쟁사와 이주사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었고 거기에 파생된 것들이 결국은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의 삶에까지 그 영향력이 행사되었던 그게 저는 작가로서 굉장히 관심이 컸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출품된 작품도 인류의 전쟁사, 그러니까 인류가 탄생해서 그 에덴 동산의 쟁탈전부터 시작한 것을 인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로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중동전쟁, 오늘 또 제가 뉴스를 보고 되게 가슴 아팠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우리 1,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것들이 전 인류가 생성이 되면서부터 뭐 종교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영토 확장의 문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류는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그 개개인의 삶과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이 전쟁사와
또 가장 밀접했던 인류의 그 문제는 이주사였다라는 것. 그게 제 개인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제 직계 조상으로부터 뭐 했었던 모든 그 관계망들을 보니 이 두 개는 너무나 인류사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사건들이자 관계에서 맺어 드러난 것들이었다는 것이 저한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자 숭고한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사와 이주사를 시각예술가로 어떻게 표출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맵 드로잉 형식으로 했거나 또 텍스트 작업 이런 것들로 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한 아주 계기가 있어서 내가 작가가 되어야겠다 결심한 건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들의 뜻과 제 의지 이런 것들이 미술대학에 가는 것,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제가 입시학원에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언니들이 사물을 표현하는 방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되게 위대하게 보였어요, 그때는. 그리고 나도 그러면 미술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게 자연스럽게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대학원에 진학을 한달지 결혼을 한달지 또 하는 것으로 조금 필드에서 좀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했던 계기는 있었으나 꾸준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그룹전을 통해서 전시를 이루어 나갔고 그것이 제가 작가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시작점이었고 제가 제 1회 전시 개인전을 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시선은 미학적인 거, 미적인 거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술은 나의 것이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내가 다른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전시 기획전에 참여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전시 초대를 받기도 하면서 저의 작가 활동은 시작이 되었는데 다행한 점은 지금 고인 되신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미술대학에 가고 싶었던 열망을 가지셨던 분이었고 또 아버지가 역사적인 문제 또 한국의 유교적 사상 이런 것들도 저희 아버지가 가문에 대한 것들 저희 집안의 문제 좀 특이한 경우죠. 족보를 관리하시게 된 것들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제게 작가 활동을 하고 지금 현재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소재거리 됐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관심의 대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현재 제가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했었던 사건들이고 영향이었구나. 그리고 도중에 제가 대학에서 미학을 전공 담당하셨던 원동석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다는 것, 또 제가 또 석박사 과정에 또 굉장히 또 훌륭하신 지도 교수님을 만났던 숭실대학의 김광명 교수님과 긴밀하게 작업 이야기와 그러니까 평론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것들, 또 제가 필드에서 활동하면서 만났던 큐레이터나 기획자들 이런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제가 꾸준하게 제 작업과 작품의 방향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만남들이 곳곳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생활들이 자연스럽게 제가 작업을 하는데 그 길을 열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저는 대학에서 그 서양화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페인팅이 전공이었고, 2000년대 전까지는 지극히 형식적인 작업, 형식 미술에 치우친 페인팅이 주를 이뤘고요. 2000년대 초반이 되면서 작품이 그 입체로 또는 설치로, 영상으로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가 확장을 시켰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저는 사실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미술대학을 나올 때는 평면에 천착해 있었고 저 스스로의 그 작가로서의 그 부족했던 부분들, 형식 미술을 뛰어넘는 부분들에 대한 그 제 용기와 뭐랄까 신념 이런 것들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저는 제가 석사 과정과 석사 논문을 만들어냈고 박사 과정에 입문해서 또 박사 학위를 받았던 그런 논문에서 사실은 저는 제가 개념 미술을 접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탄탄한 그 내 이론이나 또 전 세계의 필드의 흐름, 또 아트 시엔,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 적극적으로 그 제 작업의 탐구를 어떻게 보면 제도권이라는 사실 석사와 박사라는 것을 제가 입문했을 때는 라이센스를 목적에 둔 걸 되게 염려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지금 대학 강단에서도 학생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거는 제가 학위가 있다 보니 그 자연스럽게 따라온 결과물이었고 제가 티칭에 대한 그 욕심도 있고 또 의무감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제가 학위를 했던 것들은 결국은 제 작업에 굉장히 중요한 밑작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포스트 모던의 미술과 또 포스트 미니멀 그 방향의 논문을 쓰면서 개념 미술을 펼칠 수 있었던 지금 현재 뭐 텍스트 작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에 근간하는 형식을 갖게 한 밑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문하시기를 저한테 어떤 형식이나 매체 그거는 결국은 제가 대학에서는 뭐 간단하게 조형 실습이랄지 뭐 입체 작업을 하기는 했지만 제가 작가로서 그거를 펼칠 때는 또 다른 그 저의 탐구였다고 생각을 해요. 뭐 너무나 훌륭한 그 아티스트들이 많고 제가 뭐 요즘은 너무나 그런 접할 기회가 많았던 그런 시대에 제가 2000년대 초반에는 그래서 뭐 과감 없이 작업을 펼쳤던 것 같은데 그 형식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인류사적 시선으로 뭐 이런 사건들을 다루는 작업을 펼치다 보니 그 평면에서는 너무나 큰 한계에 부딪혔고 그런 작업들을 펼치기 쉬운 형식을 찾다 보니 입체도 했었고 영상도 했고 설치를 했고 뭐 이런 상황으로 제가 처음에 계획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제가 지금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제 일생일 때 굉장히 이게 뭐랄까 어마어마한 발언을 제가 실수를 해버렸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작업을 하면서 이 작업은 되게
작품 활동 기간에 중요한 그 포인트, 터닝 포인트의 지점이 있었던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것만 제가 몇 개 설명해 드릴게요. 2000년대 초반에 설치 영상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등장했던 소스가 하이힐과 땅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구현하는데 입체 덩어리가 필요했고 하이힐이라는 이미지를 영상으로 뽑아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쭉 하다가 2008년도에 제가 거대한 하이힐을, 붉은 하이힐을 만들어낸 것. 그것이 제가 작업을 펼칠 수 있는 아주 그 핵 같은 오브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대중들이 저를 잘 보아주지 않았다면 저를 대중화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그 중요한 작업은 하이힐이었고 그 하이힐을 펼쳐냈더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섹슈얼하고 패티시적인 시선으로 그 작업을 바라봤는데 그는 실존하지 않고 존재한다. 아니면 존재하지 않고 실존한다. 이 제목을 놓고 되게 공부를 어렵게 했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저와 실존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존재성에 관한 작업의 그 시각적 표출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주 붉은 레드를 띄었다는 거, 컬러를. 그리고 거대한 하이힐이었다는 것이 방금 말한 패티시적이고 섹슈얼하게 느꼈던. 그래서 되게 그 작품을 펼쳐놓고 만들어놓고 대중적으로는 알려졌으나 고민을 많이 했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작업이 파장이 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지층의 시간이라는 큰 발굴터 현장에서 들여다봤던 지층이 기억하고 있는 메모리된 사건들. 근데 사실은 이 작업은 제가 제 태짤이었던 곳이 고려시대의 황실 정을터였다는 사실. 또 그러니까 제가 그 태짤이라고 굉장히 애착하고 애정하고 한 그 곳이 어느 순간 집은 사라지고 발굴해가는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부터 그 600년 된 제가 기억하고 그늘을 좋아했던 600년이 지난 동백나무 고목이 잘려져 나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상실감이 제 가슴을 훌쩍 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걸 기록해야겠다. 맨 처음에는 이걸 내가 이렇게까지 펼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사실은 작가로서의 애착하는 것들이 상실되는 그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을 하다가 순간 어느 날 거대한 땅이 파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1000년 전의 시간이 거기 안에 고스란히 메모리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그 흙과 그곳에 매몰되어 있는 사물들은 그 시대를 표현하고 그 시대가 기억하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저한테 큰 영감이었다고 하면 영감이지만 제게는 아주 큰 사고의 전환의 시간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작업들이 약간 단순한 하이힐, 존재성, 실존 이런 문제가 결국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는 것. 그래서 지층의 시간이라는 시리즈를 17년, 18년, 19년에서 쭉 했었고, 그것이 장소로 옮겨가면서 그 현장의 그 장소성의 지층들을 들여다보는 작업들을 펼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지층을 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위로 쌓아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봉투에 담아서 그 지층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그 흙 덩어리를 작품에 표출하기도 하고 또는 또 제가 평면을 했으니까 캔버스에 그 사건들을 그 문학적 요소인 그 시라는 그 형식을 빌려서 라이팅한 텍스트들을 바닥에 지층처럼 쌓아 올라서 인스톨레이션을 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제 작업이 방금 말씀하신 그 형식을 펼칠 수 있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작가로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층의 시간에 시리즈 작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들여다보니 그 안엔 전쟁과 학살과 방금 말한 항쟁과 여러 사건들이 기억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에트리 딜리버리라는, 그러니까 시라는 포엠이라는 문학적 형식들과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는 각 국가와 각 민족의 민족시로 그거를 메타포화한 거고, 그것들을 실제로 학살과 전쟁과 이주의 경험을 겪었던 사람들이 직접 그 시를 낭송하게 하는 그 시리즈로 2015년, 16년, 17년, 18년 현재까지 쭉 시리즈별로 작업을 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이제 제네시스라는 또 챕터로 한번 또 작업을 펼쳤던, 그거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인류의 시작, 그것들을 기록되어 있는 어떤 문서 또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구약 성서의 제네시스, 창세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근원을 가장 현미경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메타포가 무엇인가 했던 것이 바로 제네시스 시리즈를 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제 제가 지금 현재 펼치고 있는 이런 드로잉 맵적인 형식을 펼치게 된 게 바로 그 광주의 고려인 마을이라는 이주민의 집거지. 그러니까 저의 삶과 전혀 관계 없었을 것 같은 강주의 어느 한 지역이 가장 인터내셔널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대한제국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제 식민지랄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내 나라에 살지를 못하고 결국은 중앙아시아나 러시아로 갔다가 강제 이주를 당하기도 하고 자신 스스로의 선택이기도 했던 자들이 지금 5세대가 되어서 3, 4, 5세대들이 다시 우리 광주의 광산구라는 곳에 머물고 정착하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것 또한 우리의 삶의 부분에 있는 거였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학적 요소를 제가
그 차용을 한다 할지 인류학적 시선으로 작업을 펼친다 할지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주의 이주를 거듭해서 결국은 또 다른 이주민이 되어서 맨 처음에는 대한민국의 지금 한반도에 뿌리를 내렸던 어떤 개개인들이 이곳에 머물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의 이유로 타지에 갔다가 그 국가 간에 뭐 우리가 뭐라 그럴까 경계 또 국가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죠? 그 시민권 뭐 이런 것들에 다 그 제도권이죠. 말하자면 국가라는 것, 제국이라는 것, 뭐 이런 그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결국은 종속되어서 저희들은 자신이 그 원하는 장소로 돌아오지 못한 또 자신이 원하는 곳에 뼈를 묻히고자 하는 염원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상실된 채 또 나라를 어쨌건 빼앗기면서 그 러시아 국민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일본의 그 식민지 하에서 일본의 그 일본 군인이라는 그 자격을 가지고 2차 대전, 1차 대전에 참전해서 결국은 또 독일이나 러시아에 또 억류되거나 뭐 하는 사건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작업을 하는 그 중요한 그 모티브가 됐었고 그런 작업이 사실은 그들은 우리가 된다로 맞물려 있는 거고 그 작업에 사실은 파생된 작업들이 텍스트로, 드로잉으로, 설치로, 영상으로 이렇게 덩어리 지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계 가족에 정말 연관되었던 사건들이랄지 내가 직접 겪었던 광주 5.18의 민주항쟁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그 하나의 서클 안에 전부 들어가 있더라는 것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은 이 작업을 통해서 저는 작가로서의 어떤 사회 참여랄지 어떤 그 삶에 대한 작가로서의 그 태도, 예. 그리고 타인들의 그 삶의 그 역사, 사건들 다 개개인의 역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 세계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의 한 부분이 7,000개의 별과 약속의 땅이라는 시리즈로 나왔고 이 7,000개의 별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내가 지금 표전을 잡고 있는 이 광주에 7,000명의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광주 광산구의 그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숫자예요. 이주민들의. 그러니까 모습은 우리와 비슷하지만 러시아로 건너가서 러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 또는 무국적자, 우크라이나에 가서 조상들이 한민족이었지만 우크라이나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어서 고려인이라는 타이틀을 붙긴 했지만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우리는 누구이지라는 그런 그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출발을 해서 어쩌다 우리는 규명지어진 곳의 한 부분이 되어 있는 걸까? 부품처럼 인간인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틀 줄 모르고 이런 그 1, 2차 세계대전이랄지 한민족의 러시아로
강제 이주 당했던 저희 고려인들의 입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유의지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거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방향들이 어떻게 보면 좀 크게 보였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어떤 발굴된 현장의 지층을 통하거나 또는 어떤 사물들, 또 전쟁사, 또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인류사에서의 어떤 굵직굵직한 대사건들, 뭐 이런 것들에 파생된 히스토리가 저한테는 작가로서의 관심으로 또는 작가로서의 작품의 방향으로 그렇게 캐치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전쟁사와 이주사에 관련된 작업을 하다 보니 어떤 기획자의 관심에 어떻게 책 당에서 사라예보에라는 정말 사실은 1, 2차 세계대전의 가장 뭐랄까 중요한 사건들로 시작이 됐던 게 사실은 보스니아이고 사라예보이고 그 나라가 사실은 세계국으로 지금 세 개의 민족이 결집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 명인 뭐랄까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 잘 아시다시피 1992년부터 95년까지 보스니아 전쟁, 정말 20세기에서 가장 참혹했고 잔인했다는 그런 전쟁이 있었던 곳. 그것이 저한테 되게 관심의 대상이었고, 저희들이 동유럽에서 전시를 펼치거나 방문하기 힘든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의 방향성 때문에 제가 우연하게 거기 역사박물관, 그러니까 보스니아 역사박물관에서 개인전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받았고, 또 마침 제가 거기 초청장을 가지고 아르코에서 하는 지원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작품을 내가 광주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펼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프로젝트성으로 제가 작업을 펼쳤던 것이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작품을 어떤 물질을 갖다가 펼치는 그런 전시를 기획한 게 아니라 서치 트립, 보스니아와 사라예보의 전쟁사와 이주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싶어서 그곳에 뭐 제노사이드 박물관이랄지 뭐 정말 학살의 현장, 또 학살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흔적인 공동묘지, 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제게 좀 충분했었고, 서치를 하고 트립을 하면서 너무 가슴 아팠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비단 그들의 문제만 아니었고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제노사이드는 있었고 전 세계 어느 곳에나 피해 항쟁은 있었고 하는 것이 같이 보였어요. 비단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서만 그 현장을 본 게 아니고 저는 파노라마처럼 한국의 6.25 전쟁 때의 학살자들, 그리고 뭐 민주항쟁 때 학살됐던 또는 핵물자들, 뭐 이런 것들이 그곳에 가서 더 명확하게 보였다고 할까요? 그래서 되게 겸허해졌어요. 제 자신이. 내가 작가라는 자격으로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작업화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비도덕적으로 느껴졌었고, 그렇지만 또 저의 일은 시각 예술가로서 그거를 시각화해서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것이 또 저의 일이고, 그래서 되게 그곳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영상, 그러니까 서치트립하고 그 자료를 영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다국적 작가들하고 같이 퍼포밍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제가 거기서 맵 드로잉을 하는 그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수행하면서 되게 무거웠어요. 어느 장소에서 내가 내 작업을 펼친다라는 어떤 설레임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말 저기 던져두고, 내가 한 인간으로서 어, 이런 사건들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그 참혹함을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나는 시각예술가로서 이것을 어떻게 표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았던. 네, 그래서 결론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내렸어요. 그렇다.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어떤 시각물을 물질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는 시각예술가로서 시각적으로 어떻게 이 안의 것들을 담아서 보여줘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현재까지 진행 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전시를 다녀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여행 잘 다녀왔어? 또 전시 잘 했어? 굉장히 유쾌하고 했지만, 저는 사실은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작가라고 막 떠들어보고, 막 카메라 들이대고 이런 것 자체가 되게 이래도 되는 걸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이 사라예보와 정말 그 아직도 전쟁의 참혹함과 희생자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현재의 그들은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에서는요, 총 달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구나. 이것이 이 지구상에 내재되어 있는 어, 큰 그 아픔이라고 표현하기도 힘든,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란 생명체로 태어났고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먹을 것을 찾았어야 됐고, 그래서 비옥한 땅을 서로 쟁취하려고 서로 영토 전쟁을 벌였고, 그러면서 뺏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학살을 했어야 됐고 피를 보았어야 됐고, 그의 결과물로 또 제국을 형성하고, 막 또 그러면서 또 어떤 제국이 몰락하고, 사실은 그 오스만 제국의 몰락이 사라예보 보스니아에서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정, 저는 사실은 이걸 굉장히 제네시스라는 주제와 신이라는 영역을 제가 가끔씩 작업에 도용을 하기는 하나,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치유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어야 되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지? 우리는 극복하는데 불행을 겪은 사람 옆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질문이 저 자신한테 너무 많았던 시간들이어서 되게 무거웠어요.
네, 그래서 작품을 펼치다 보니까 좀 무거워지는 것이, 에, 그랬던 것들. 그런 장소 하나하나에서 그 실존했던 상황과 형태, 그리고 그 파괴되어져 갖고 있는 건물들의 흔적, 파편, 또 총탄이 맞아서 곳곳에 그 촉판 자국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현장들, 뭐 이런 것들이 그 제가 거기서 작업을 펼친 동안, 또 그 후에 또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러 가서 또 겪었어야 될 약간의 그 아픔. 이건 아픔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제가 굉장히 문학적이지 못해서 어휘가 좀 부족해서 저를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상황들을 나는 작가로서 어떻게 작업에 표출해야 될까? 그것이 현재는 가장 저한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중들에게, 타인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하는 게 저한테 아직도 숙제이고,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펼칠지는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 질문에 적절할 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작가는 사실은 그 제 안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그 조상으로 받은 유전자, DNA,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유전자로부터, 또 내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고, 내가 교육을 받거나 성장해 가는 과정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계기가 있었고, 그 계기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세계사 선생님을 만난 것이 제가 이 작업을 펼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하신 분이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고인이 되신 저희 아버님, 그분도 굉장히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라. 네 뿌리가 뭔지. 그래서 되게 유교적인 집안에 제사를 지낸달지, 대소사를 크게 생각한달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태짜리라는 곳을 잊어버릴 법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곳에 살질 않았어요. 조금 전에 그 지층의 시간이랄지 포에트리 딜리버리라는 작업을 제공해준 그 태짜리는 제가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었던 8개월이 저의 그 태짜리라고 해요.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잊지 않고 방문하고 들여다보고 했던 것이 지금도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방향성을 갖게 한 건데, 그런 걸 알지 세계사 선생님에게서 들었던 전 세계의 종교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 또 조금 전에 말했던 어떤 사건들, 세계사의 어떤 사건들, 대형 사건들,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던 것,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업에서 저에게 설명하셨던 그 선생님, 그리고 여러 주변에 많은 어른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그 작업의 방향성과 성향, 성향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해야겠다라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관심과 영향들이, 유전자들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또는 내가 접했던 수많은 양서들, 또 그 양서들 안에 존재한 수많은 철학 인물들, 훌륭했던 인물들, 이런 것들의 사상들이
전부 제 안에 부분 요소로 자리를 잡으면서 제가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 스스로 또 내적 성장도 할 것이며 또 저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나 뭐 이런 것들이 뭐 결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작업으로 펼쳐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작업은 어차피 지금도 제가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프로세스의 그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작가라는 것은 어떤 목표점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내게 내 의식이 싹 튼 순간부터 내가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까지의 삶을 지탱하면서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내가 해가는 그런 수많은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 결과물들을.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뭘 해야겠지 하는 거 이게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제가 지금 작업 중에 하고 있는 부분만을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전에 말했던 지층에서 매트리얼로 쓰인 흙, 또 그 흙의 기억들을 포엠이라는 덩어리하고 만들어져서 어떻게 작업을 펼칠 것인가. 지금 그건 구상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어떤 아주 중요한 장소에서 그 작업을 펼치고는 싶어요. 그러나 어쨌건 그 후에 또 작업은 그 작업을 해가면서 또 연그러지겠죠. 그러나 방향성은 크게 틀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한. 그래서 제 작업의 가장 중요한, 제가 유한한 생명체이고, 또 제가 언제 그 열정과 에너지가 고갈될지는 저 스스로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관심의 문제, 제가 다루고 있는 매트리얼, 제가 저밖에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덩어리 해서 또 다른 작업들이 생성되지 않을까 하는 저 스스로도 되게 궁금한 지점입니다.